6개월만 저처럼 하면 여러분도 부업으로 순수익 500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 어린이 성장기 브리나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제가 본격적으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6개월 만에 월 매출 기준 1,700만원, 월 순수익 500만원을 만들게 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자수성가한 영리치 부자들의 영상을 자주 시청하다 보니 유튜브 알고리즘이 점차 게임 오락 영상에서 돈을 버는 방법과 관련된 영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 심사임당님의 다마고치 영상이 핫한 시기였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당 영상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온라인 사업이 직장을 다니면서 시도해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꾸준히 신사임당님의 다마고치 영상을 보며 온라인 사업을 꿈꿔 오다가 연관 영상으로 다른 분들의 영상도 보게 되었고, 온라인 사업이 크게 사입, 국내 위탁, 해외 구매 대행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입의 경우 마진이 좋을 순 있겠지만 재고에 대한 부담과 리스크를 가져가야 하고, 상품 포장 및 택배 발송에 대한 시간이 많이 들 것으로 판단되어 재고 부담도 없고 내가 직접 상품을 포장하고 발송할 필요가 없는 국내 위탁과 구매 대행이 직장인으로서 부업으로 하기에 적합하다 판단하였습니다. 국내 위탁의 경우 마진을 크게 가져가기 어렵기도 하고 도매국 같은 곳에서 소싱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국내 거래처를 뚫기가 쉽지 않다는 내용을 알게 되어 소싱처가 다양하고 마진을 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구매 대행이 조금 더 메리트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매 대행을 시작할 수 있는지 공부하면서 사업자를 만들고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한 다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강의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상품을 올려야 할지 고민하다가 신사임당님 유튜브를 통해 지금의 아이템 스카우트와 같은 키워드 경쟁 강도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으로 괜찮은 아이템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차이팟이라는 아이템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색수 대비 상품 수가 현저히 적어 경쟁 강도가 매우 좋았고, 무엇보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10달러 언저리의 가격이었지만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해보면 5만원에서 6만원가량에 판매되고 있어서 마진 또한 좋았습니다. 실제 제품의 성능을 테스트해볼 겸 상세 페이지도 만들 겸 샘플을 구매하고 배경지도 구매해서 상세 페이지에 등록할 제품 사진도 다각도로 촬영하였습니다. 촬영을 다 끝내놓고 상품을 등록하려 했지만 완벽주의 성향 때문인지 쉽사리 상품을 등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미 판매하고 있는 다른 판매자들의 상세 페이지를 보면 사진도 잘 찍었고 내용도 구매자가 혹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포토샵도 할 줄 모르고 어떻게 상세 페이지를 구성하는지는커녕 상품 등록하는 방법조차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막막할 따름이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실행을 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면서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이렇게 하다가는 시작을 못하겠다 싶어 전문가의 노하우를 터득하면 비용은 조금 들겠지만 이미 그 길을 앞서 나간 선배의 노하우를 터득하면 몰랐던 정보를 알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평소 즐겨보던 해외 구매 대행 유튜버 중 강의를 진행하고 있던 해공대 대표님에게 강의를 듣기로 결심합니다. 지금은 그때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나기도 했고 현재는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더 이상 구매 대행 강의로 만나보실 수 없는 분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 4주 과정의 강의는 제게 정말 많은 도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강의 첫날 구매 대행으로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2가지만 조심하면 된다고 알려주셨었는데, 그중 하나가 가품을 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만약 강의를 듣지 않고 혼자서 차이팟을 팔고자 씨름하고 있었다면 제 성격상 일주일, 아니 한 달이 걸려도 상세 페이지를 완성하지 못했을 것이고, 우여곡절 끝에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운 좋게 상품을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지적재산권 이슈로 분명히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엔 상세 페이지를 이쁘게 꾸밀 필요 없이 최대한 많은 상품을 등록하는 게 중요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매일 상품을 꾸준하게 업로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지만 매일 하다 보니 익숙해졌고 상품 업로드 속도가 점차 빨라졌습니다. 지금이야 주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별 감흥이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주문도 아니고
제 쇼핑몰에 고객들의 유입수가 느는 것만 봐도 설레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키워드로 고객들이 내 쇼핑몰에 방문했는지를 매일 아침 일어나서 통계로 확인하는 재미가 참 쏠쏠했습니다. 하루 1회짜리 유입수를 유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40에서 50회로 유입수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미국 아마존에서 제가 관심 있는 전자제품을 주로 소싱하여 업로드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 JBL사의 한 블루투스 스피커 이름으로 유입수가 12자리 넘게 기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9월 초 강의를 들을 때부터 상품을 업로드하기 시작해서 약 2달이 지난 시점에 드디어 첫 번째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소비자의 삶에서 생산자의 삶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죠. 판매되었던 상품은 제 쇼핑몰의 유입수 탑을 기록했던 그 스피커였습니다. 그때 당시 네이버 쇼핑에서 해당 스피커명을 검색하면 제 상품이 첫 번째로 조회되었고 다른 판매자들은 없었습니다. 경쟁 강도를 검색해봐도 굉장히 좋은 키워드임이 분명했죠. 나중에 이 상품이 왜 판매되었을까 찾아보다 보니 국내 JBL 사이트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모델이었더라고요. 그때 온라인 판매의 한 가지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팔지 않는 상품을 올리면 팔리는구나. 저는 그렇게 온라인 사업에 대한 희망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뒤로 점점 사업에 재미를 붙여나가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장을 가서 회식을 하고 얼굴이 벌개진 채로 숙소에 돌아와서도 꼭 상품을 등록하고 잤습니다. 그렇게 상품을 꾸준하게 등록하다 보니 한 달에 한 개, 2주에 한 개, 1주에 한 개씩 주문이 들어오는 주기가 점차 짧아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꾸준히 매출이 되는 상품이 드물었습니다. 첫 판매를 이루었던 스피커의 경우 그 이후로도 2개, 3개 정도 더 판매가 이루어졌지만 다른 경쟁 판매자들이 진입하기 시작했고 종국엔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결국 판매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고 다른 상품들도 처음엔 팔리다가 판매가 멈추는 경우를 반복하게 됩니다. 남들이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선점해서 소싱하는 전략은 좋았으나 그 판매를 유지하는 전략을 수행하지 못해 큰 매출로 이어지지는 못했던 것이었죠.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주로 국내에서 판매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브랜드 전자제품을 주로 판매했기 때문에 광고나 상세 페이지를 멋지게 꾸미지 않아도 브랜드 또는 상품명을 검색해서 제 쇼핑몰에 고객들이 어느 정도 유입은 되었지만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 판매자들이 늘어나기 쉬웠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올리는 가격으로는 제가 찾은 소싱처의 매입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마진이 없거나 오히려 역마진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경쟁에서 밀리는 경험을 반복하게 됩니다. 판매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어떻게 하면 매출을 늘릴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던 차에 강의 때 배웠던 매입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아마존에서 소싱했던 상품들의 브랜드를 구글에서 검색하여 자사몰 사이트를 찾아보고 아마존 가격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브랜드의 할인 쿠폰을 구글에서 백방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아마존에서의 금액보다 저렴한 소싱처를 찾으면 해당 가격으로 기존에 업로드한 상품들의 가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 아주 작은 시도가 제 온라인 사업에 있어 신의 한 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저는 한때 게임을 좋아했던 게임페인 과거 경력을 살려 컴퓨터 주변 기기들 위주로 업로드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브랜드의 키보드도 위에 말씀드린 방법대로 매입 가격을 낮추었는데 매출이 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맥북 마니아층에서 맥북 전용 키보드로 국내에서 인기를 막 끌기 시작했던 브랜드인데 그때 당시 국내 판매자는 없었고 저처럼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는 판매자만 소수 있었습니다. 가격 조정으로 경쟁 판매자보다 가격이 저렴하게 되었고 제게 주문이 몰렸습니다. 강의를 듣고 나서 6개월 뒤인 20년 2월 말부터 주문이 터지기 시작해서 3월 한 달 동안만 1,7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스마트 스토어에만 상품을 등록하다가 1월부터 다른 오픈마켓들에도 확장했던 것이 시너지를 발휘하였습니다. 많아야 일주일에 2개, 3개 주문이 들어오다 갑자기 하루에 5개, 6개, 많게는 10개의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부업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아마존에서 주문하여 익숙했던 미국 배송 대행지를 이용했었기에 큰 무리가 없었지만 새로 찾은 구매처의 경우 구매하는 방법도 익숙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광저우에서 출발하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지로 보내면 시간이 오래 걸려 중국에 있는 배송대행지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문을 하고 새로운 배송대행지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들이 많았습니다. 구매처에서 여러 건을 주문하면 합배송하여 발송한다는 사실을 몰라 한 고객은 키보드를 2개 받고 나머지 한 고객은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안 적도 있습니다. 지금이었다면 고객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택배로 재발송했겠지만 그때는 서툴러서 제가 직접 차나 자전거를 몰고 가서 고객에게 물건을 수령하고 다른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기도 했습니다. 고객이 물건을 안 주면 어쩌나 노심초사 걱정도 되었지만 혹여나 물건의 상태가 온전치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되다 보니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불안함 때문이었습니다. 주문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놓치고 있다가 고객에게 배송이 언제 되냐는 문의에 부랴부랴 주문을 뒤늦게 넣은 적도 있고 두 고객에게 서로 다른 옵션이 엇갈려 배송이 되어 양해를 구하고 또다시 직접 고객에게 방문하여 맞바꿔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점차 익숙해지고 프로세스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건을 주문해도 필히 분할 배송되도록 구매처에 요청을 하고 배송 지연 CS를 방지하기 위해 구매처 공장에서 가깝고 해운이 아닌 항공으로 발송이 되는 배송 대행지를 찾아 일주일 이내에 고객에게 배송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때부터 2년 동안 해당 브랜드에서만 총 2억의 매출, 약 5천만 원의 순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운도 정말 크게 작용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해당 브랜드의 상품을 우연히 찾아 업로드한 것. 그 브랜드가 한국에서 인기가 막 상승하던 시기였던 것. 경쟁자가 적었던 것. 이 세 가지 운이 없었다면 저는 그 매출과 수익을 달성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을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배운 것을 실천으로 옮기고 무엇보다 계속해서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다양한 시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 운을 제 인생 통틀어 다가올 몇 안 되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회는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다가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해야 하고 무엇보다 공부가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회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10년차 직장인이 부업으로 6개월 만에 온라인 사업으로 매출 1,700만 원을 달성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상 부자 어린이 성장기 불이나였습니다. 항상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 저처럼 이제 막 부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양질의 컨텐츠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